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8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백화점 실적 판매합니다. 롤렉스 구매했고요. 현금 영수증 가능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요즘 당근이나 중고나라 아니면 명품 카페 이런 데 들어가면 이런 글들이 자주 올라온대요. 그 이유는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백화점 VIP 등급 때문에. 국내 주요 백화점들은 해마다 이맘때면 VIP 실적을 마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남는 사람들, 벌써 VIP 등급 이상으로 구매한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매 실적을 판다는 거죠. 아니 근데 굳이 VIP 등급을 꼭 얻어야 될까? 근데 제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VIP가 되면 혜택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백화점 라운지 그리고 발레 파킹도 시켜준다고 하고요. 각종 명절 선물 이런 것도 보내준대요. 네. 그래서 돈을 주고 이 구매 영수증을 사서라도 실적을 채워서 VIP가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양도가 되는 게 신기하네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 롯데 같은 경우에 롯데 멤버냐 아니냐 이거 확인을 하기 때문에 타인한테 주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요, 박 PD가 얘기한 대로 이 멤버십 포인트 이게 보통 구매할 때 자동으로 쌓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구매 실적에 100%, 또 적게는 왜 50% 쌓아주는지 모르겠지만 100% 안 쌓아주는 경우도 많대요. 그런데 고가의 명품을 구매한 고객이 구매 당시 멤버십 까먹었어요, 아니면 지금 없어요, 그냥 영수증만 발행해 주세요, 이렇게 포인트를 쌓지 않고요, 나중에 해당 백화점 앱을 통해서 영수증 번호를 입력하면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영수증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그 해당 백화점 앱에 들어가서 자신의 실적으로 요걸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설령 구매할 때 자동으로 쌓이는 제휴카드라든지 이런 경우도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그 해당 백화점 고객센터에 간대요. 그래서 이 결제된 이 결제 카드를 좀 바꾸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바꿀 때 양도하는 사람과 같이 가가지고 그 사람 실적으로 다시 바꿔놓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불편은 하겠지만. 아무튼요, 이렇게 실적이 모자란 사람들은요, 현금으로 이 영수증을 사서 실적을 등록하고 VIP 등급을 유지하고, 실적이 이미 충분한 VIP들은 요거 팔아가지고 부수익까지 올리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요구가 맞으니 거래가 성사된다는 거죠. 백화점 VIP들이 이런 것까지 챙긴다고요? 근데 그게 챙길만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영수증 양도하는데 얼마나 받겠어 할 수도 있지만요, 생각보다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물론 백화점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시세가요, 이 영수증인데 다 산 건데 결제 금액의 3%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된대요. 근데 이게 또 수요가 급증하는 연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결제 금액의 5%까지 뛰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있긴 있겠죠. 1,000만 원짜리 백화점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요거를 양도를 한다, 이 당근에서 판다 하면 이게 50만 원대에 거래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물론 백화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같은 거래, 이거 부정행위다, 적발하면 이 VIP 자격 아예 박탈해버리겠다, 이런 경고문들도 곳곳에 올려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근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이런 게시물 보면 이거 신고도 한대요. 이 게시 중단해달라, 상시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적발되는 경우 거의 없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미리 약속을 한대요. 나 어디 가서 어느 백화점에서 얼마너치 긁을 예정이니 그때 같이 가실 분. 그래서 명품 구매하면서 바로 동행인 것처럼 해서 그 판매한 사람한테 실적을 거기서 바로 대리 적립시켜준다는 거죠. 이런 방식까지 등장했으니
이 백화점 측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아, 근데 사소한 거에 너무 열심히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너무 사소하고 굳이 이런 꼼수까지 펴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거는 백화점들이 자초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 백화점들이요, 돈 되는 VIP에게만 혜택을 몰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약 모든 고객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눠줬다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백화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저 같은 사람들의 푸념일지도 모르겠지만요. EPD의 픽.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요즘, 월급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한숨 나오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도 남들도 비슷하려니 뭐 이런 식으로 위안을 삼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통계를 보니까요, 내 월급만 오르지 않은 것이었어요. 내 월급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PD, 예. 박 PD 월급만 안 올랐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제 국세청이요, 2022년 4분기 국세 통계라는 자료를 공개를 했거든요. 여러 통계가 가득 담겨 있는데 이 중 직장인 연봉과 관련된 게 있어서 이것만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 얼마였을까요? 세전 기준으로요, 아이고 생각보다 높아요. 4,024만 원. 이렇게 나는데요. 한 달 월급으로는 33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생각보다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 평균 연봉이 4천만 원대에 올라선 건 이번이 통계를 낸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1년 전, 그러니까 2020년과 비교해서도 많이 오른 수치인데요. 2020년 직장인 평균 연봉은 3,828만 원. 그러니까 지난해 5.1%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경불진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의 연봉도 그 전에 비해서 5% 오르셨나요? 저희는 안 오를 것 같은데요. 예, 올랐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5% 넘게 올라도 실감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너무나 많죠. 왜냐면 물가가 하도 많이 올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 저희처럼 동결됐거나 아니면 심지어 깎인 그런 분들의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요, 이 직장인 연봉 지역별로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서울 아닐까요? 저도 서울 아니면 뭐 현대차나 대기업들이 많은 울산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요. 놀랍게도요, 세종이네요. 세종. 응? 세종에 있는 직장인들은 4,720만 원을 평균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구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 된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윗대가리 공무원들은 많이 받나 보죠? 그렇겠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기본급 말고 여러 가지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또 지역별로 보면 그 다음 세종 다음이 서울이더라고요. 4,657만 원. 그리고 그 다음이 울산 4,483만 원. 그리고 경기 4,119만 원. 이런 순이래요. 아니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해지죠. 가장 낮은 지역은 어디일까? 저는 강원도나 전라북도 이런 지역일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거기는 산업 기반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저의 편견이었나 봐. 안타깝게도 제 고향 제주가 가장 낮습니다. 3,419만 원밖에 안 된대요. 네. 뭐 이유는 대기업 일자리가 거의 없고 관광 서비스업, 농업의 일자리가 많은 탓이다라고 이 국세청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관광 서비스업은 제주도가 코로나 여파 때문에 거의 지난해 그리고 그 전에 사업을 못했잖아요. 그런 여파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꿈의 연봉이라고 보통 하죠. 억대 연봉. 진짜 저는 억대 연봉 언제 한번 받아보나요? 아무튼
이런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은 얼마나 될까요? 한 1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10만 명. 이게 너무 적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 5, 60만 명 정도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를 보니까요, 무려 112만 3천여 명. 이렇게나 많대요. 이거는 바로 직전, 그러니까 2020년 91만 6천 명에서 무려 22.6%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억대 연봉자가 100만 명을 넘은 거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하고요. 혹시 경불제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억대 연봉을 받으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계시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이 숫자를 보면 억대 연봉, 앞서 꿈의 연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르기도 이제 민망할 듯해요. 왜냐?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직장인이요. 1995만 9천 명이거든요. 근데 아까 억대 연봉자가 112만 명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의 무려 5.6%가 억대 연봉자라는 얘기예요. 네. 100명 중 5명이 넘게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걸 5%가 넘는 수치를 꿈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제 와이프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꿈 근처도 못 가고 있어서요. 잠을 많이 자세요. 그럼 돼요. 잠을 많이 자면 될까요? 반대로요, 소득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월급이 적은 직장인들, 저희 같은 직장인들 아직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요,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분들, 물론 월급에서 다 차감해 가지만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다 돌려받는 분들, 이런 분들 계산해 보면요, 얼마나 되느냐? 무려 704만 명이 넘는데요. 이 수치가 전체 직장인의 무려 35.3%. 상당히 높죠. 요거는요, 2020년에 비해서 1.9%포인트. 요게 줄어들었는데도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 직장인들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이 임금 격차 얘기 나왔으니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임금 격차 세계적인 수준이다라는 사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OECD가 최근 공개한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 격차, 이런 자료를 보니까요, 아이고 좀 부끄러워집니다. 왜냐? 이 성별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가 무려 31.1%로 측정이 됐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여성 직장인들이 남성 직장인에 비해 연봉을 31.1%나 덜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이것도 혹시 우리가 1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었을 때 자료를 보니까요. 여기에 나온 자료, OECD 39개 회원국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어이구, 이게 당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1위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1위. 근데 참 부끄럽다는 말도 갖다 붙이기가 좀 뭐 할 것 같아요. 왜냐?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게 1996년이잖아요. 근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우리나라가 1위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줄곧 1위. 이 일관성 있지 않습니까? 한국 양궁이랑 비슷하네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또 현재 2위 이스라엘이더라고요. 놀랍게도요. 저는 일본이나 이쪽일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2위인데 여기는요, 성별 임금 격차가 24.3%. 아니 2위와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6.8%포인트나 차이가 나잖아요. 이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런 이야기가 예전부터 이게 96년부터 줄곧 1위 했으니 꾸준히 나왔을 텐데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뭐라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좀 다르다. 남녀가 주로 종사하는 직무가 다르지 않느냐. 따라서 임금 차이가 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주장했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과연 그럴까? 영국의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 활동이란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난달 24일 홈페이지에 재미난 보고서를 게시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을 통해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어떤 조사를 했느냐? 같은 직무, 같은 직종, 같은 사업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거죠.
요런 데에서 일하는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각 나라별로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우리나라가 같은 직무, 같은 직종, 같은 사업장인데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임금 격차가요. 무려 18.8%나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사는 주요국 15개국만 조사했거든요. 그 중에 우리나라는요. 이게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1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2위거든요. 일본이 25.7%나 이 격차가 커서 일본이 1위, 우리나라는 2위. 하지만요, 우리나라, 일본 빼놓고는 다른 나라들은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아무래도 출산, 육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여성 승진이 어려운 유리천장. 뭐 우리 사회에 가득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채용과 평가, 승진 등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구조적이고 뿌리 깊다. 이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몇몇 정치인만 그렇지 않다 얘기하고 있고요. 문제는요, 이렇게 임금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더 커지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자산 격차. 연봉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산 격차도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통계청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담겨진 내용인데요. 자산 상위 20% 가구의 자산이 우리나라는 이렇게나 많네요. 상위니까 그렇긴 하겠죠. 평균 16억 5천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부럽네요. 그런데 자산 하위 20%, 이 가구의 평균 자산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한 1, 2억은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 정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하위 20%의 평균이요, 2,584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허. 아니, 금융소득, 부동산 뭐 이런 거 다 합쳐도 2,500여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산 상위 20% 가구가 하위 20% 가구보다 자산이 무려 64배, 6.4배도 아니고 64배나 많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산 격차는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이게 뭐겠습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조사하고 문제는요, 코로나 사태가 이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끝났다. 근데 감염자 숫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정부는 뭐 실내 마스크까지도 내년에는 풀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풀면서 아예 줄여버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금. 이 코로나 사태 때는 많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이 양극화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강화해야 한다. 이거 누구나 동의할 텐데. 근데 현 정부의 관심은 부자 감세에만 꽂혀 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칫 이러다가 우리 경제 동력마저 꺼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듭니다. 예.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재산 차이가 최대 64배라고 했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명은 최대 2배니까 여기에서 위안을 얻어야 될 것 같네요. 아이고, 근데 대부분은 위안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이 가난한 상태로 오래 사는 것도 행복이 아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